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벌써 32회 시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32회 이제 시험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하여튼 공시법 있죠? 부동산 등기법과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 두 법을 합해서 공시법을 하는데, 공시법을 담당하게 될 김동인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여러분 뭐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어갖고, 1차 과목은 이제 민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2차 과목은 이제 공법하고 공시법, 세법을 합쳐서 이제, 그 두 과목 합해갖고 이제 40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칠 과목은, 자, 공시법, 그 공시세법을 합한 40문제 중에서 24문제인 공시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입문과정인데, 입문과정이 진도 나가라고 입문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공부를 안 하시다가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니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쉽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자,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고, 그 내용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자, 일단 무슨 과목을 가리킨다? 공시법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다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등기법 두 개를 합쳐갖고 공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짜를 뭐예요? 공짜를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공경하게 뭐예요? 보일시 보여준다 얘기예요. 근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가가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준다 해서 이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자, 무슨 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무슨 법률을?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을 두 개를 붙여서 이 두 개를 붙여서 공시법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 이름은 김동인입니다. 이름은 김동인입니다. 김동인. 자, 그래서 제 강의 경력이 한 30년 됐는데,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자, 뭐 전주, 광주 뭐예요? 물론 대전, 전주, 광주, 목포. 그다음에 올해는 뭐예요? 물론 작년에도 진주 있죠? 진주.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거제, 무슨 마산, 창원 있죠? 이런 쪽으로 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전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하여튼 공시법에 관해서는 저를 잘 믿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공시법 가리키는 제 김동인이고, 제 소개를 잠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은 한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정리를 좀 하자니요. 주변 정리. 이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자, 그 시험을 붙지 못할 정도로 뭐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뭐예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평가입니다. 60점은 맞으면 합격을 해요. 근데 최소한의 공부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전에 보게 되면 65세 그 교장 선생님 퇴임하시고 그 정도 나이 되신 분이 1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데, 그분을 공부하는 걸 제가 꾸준히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오전에 수업을 끝나면, 보통 학원 수업 같은데 오전에 수업을 끝나면 복습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3, 4시간 배운 거를 복습하는 시간이 보통 5시간 걸립니다. 그거를 1년 동안 꾸준히 하셔갖고 붙으셨어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뭐예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주차시켜 놓고 어디에 주차하는지 모를 때가 가끔가다 있는데, 여러분 65세 안 되신 분이, 65세 안 되신 분들도 그러는데, 65세 되신 분이 깜빡깜빡 하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합격하시는 거 보면 역시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시간 정도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정도는 꾸준히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얘기는 시험범이에요. 시험범인데, 자, 두 번째 얘기는 시험범입니다. 자, 이 시험범위는, 자,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이 공시법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 있죠? 그게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디서 나올까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시험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큰 별표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뭐 2년이나 3년 만에 한번 나온다든가 그런 건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공부할 거 없어요. 왜?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은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수석할 사람. 하나는 뭐예요? 한 5년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딱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절대 그렇게 구석구석 볼 거 없어요. 그냥 60점 맞으려면 중요한 거 그거나 계속 반복하면서 실수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몇 회부터 이렇게 뭐 1회부터 자 언제까지 31회까지 자 올해까지 시험이 봤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매년 뭐예요? 1회 때 안 나왔던 게 2회 때 나오고 2회 때 안 나왔던 게 뭐예요? 3회 때 나오고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겠죠? 그러면 31회 때 안 나온 게 32회 때 나온 거 있죠? 그 범위는 빼자죠. 왜?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죠. 언제까지? 1회에서 31회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뭐예요? 이거 갖고 공부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시험 범위다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이 어디서 나올까?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시법은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그것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이해했으면, 자, 이해했으면 뭐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는 게요? 암기를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하는데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자, 적잖은 나이 공부하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도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뭐예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다 보면, 책 본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깜빡깜빡 까먹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마트에다 차 어디다 세운지 모르고 자동차 키 손에 들고 있다가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어딘가 찾고 그럴 나이예요. 그럴 나이니까 일단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암기하도록 노력을 하자. 왜냐면 시험은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어떤 70대 초반에 되신 분은 민법이란 과목이 이제 지문이 길다 보니까 한 번도 뭐예요? 제한된 50분 시간 내에 40문제를 자, 딱 읽어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는 한 30문제만 보면 벌써 시간이 다 돼갖고 10문제는 서둘러서 찍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이 그걸 다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뭐해서 암기를 해갖고 핵심 단어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자꾸만 터득하는 게 많이 보고 터득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뭐 하면 이해하면 뭐 하자는 게니까 암기하자는 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러지만 그냥 뭐예요? 자,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자, 뭐하고 자 100번 보고 100번 읽고 1000번 있죠? 100번 1000번 읽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공부가 끝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그냥 뭐예요? 100번 쓰고 1000번 읽고 자 100번 쓰고 1000번 읽으라고 막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건 뭐예요?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옛날 방법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뭐하고 여러분한테 뭐예요? 자, 뭘 줘야 돼요? 자, 고기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낚시해서 자, 그 시험에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뭘 이해하냐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재산세라고 하는 뭐예요?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자 내고 삽니다. 왜 재산세를 내는 세금을 내는지는 다 이해를 해요. 뭐에 대해서 이 재산세는 무슨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살아요. 왜? 국가가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살림을 해야 되니까 다 이해를 해요. 이해됐어요. 근데 자, 왜 암기를 하느냐 아니게요. 암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게 암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뭐 시험 문제 이제 그 여러분 세법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냐? 토지분 세금은 몇 월 달에 내냐?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20대 애들은 자기가 세금 안 내고 살아요. 근데 시험 나오면 찍어서 맞아. 왜? 이해는 못하지만 암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금 내고 살아.
그리고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내느니, 올해 왜 이렇게 보유세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니 막 계속 뉴스 보고 열받아 하면서도 자, 그리고 뭐예요? 세금 내고 다 이해를 하면서도 왜 시험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왜 시험은 뭐예요? 재산세를 왜 내는지, 왜, why?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몇 월 달에 내냐? 그게 시험이야.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암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만약에 건물분 재산세다. 아니, 건물분. 이 건물분 재산세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여기 기억이죠? 이게 기억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숫자로 형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몇 월 같아요, 이게. 이게 바로 7월이다. 이게 7월. 그래서 이제 건물은 몇 월이구나. 7월이구나. 그렇게 암기를 해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험 볼 때 까먹지 않도록 뭐예요?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이해를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뭐 하자는 얘기니까 암기 좀 하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내냐? 토지 있죠, 토지. 토지하게 되면 이게 지잖아, 지. 지하면 이게 지. 영어로 지가 이렇게 지제 이렇게 지. 노래도 있잖아. 지지지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지지지. 그러니까 이게 몇 월에 이게 9월이다.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뭐예요? 지. 그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9월에 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토지가 7월이니까 건물이 7월이니까 토지는 글자 2개 더 붙여서 9월이 이렇게 외우든가.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니까 자, 절대 뭐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만 하게 되면 점수가 59.5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57.5, 2.5가 한 문제가 부족해. 근데 암기하게 되면 62.5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합격하는 이유는 이해는 못하지만 뭐해서 암기하면 합격하고 이해만 하게 되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해하고 뭐 하자는 게 암기 좀 하자. 다시 이제 여러분 이제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 주변 정리하시고 자, 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뭐예요? 결혼식 가면 가지 마세요. 돌집 가지 마시고 그 주최 측에서는 사람이 오는 걸 중요해요. 돈 보내는 게 중요해요. 돈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돈은 보내주세요. 돈은 보내주시고 몸은 뭐예요? 몸은 공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서 나올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31회까지 나왔던 시험 범위 내에서 자,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뭐 하고 이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하자는 게 이거. 암기하자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자,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뭐예요? 공시법이라 그랬어요. 공시법. 자, 부동산 공시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공시법이다. 공시법.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공적 장부 만들어서 보이시 널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왜 이 두 법,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을 공부하느냐 이게. 그러면 이 공시법을 뭐예요? 법을 몇 가지로 법을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 부동산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다. 그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는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법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공부하는 파트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측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자, 공공 측량이 있고 수로 측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일반 측량도 있고 그죠? 그렇게 기본 측량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 이 5가지 측량 중에서 우리가 파트로 이제 하는 게 지적 측량이니까 지적에 관한 사항만 이 땅에 관한 지적에 관한 사항만 그것만 공부해서 우리가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뭐예요? 자, 공간정보법이라 하는데 그 파트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파트가 이 지적에 관한 파트니까 지적 법령에 대해서만, 지적법에 대해서만 공부한다 해서
줄여서 이제 지적법이라 하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인데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지적법은 그 땅에 대해서 뭐예요? 땅에서 적자가 보통 뭐예요? 적자가 일반적으로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활적이니까 옛날에는 이 세금을 걷어서 자 우리가 세금을 돈으로 걷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건으로 걷었죠? 뭐 예컨대 뭐 포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걸 걷어갖고 쌀 걷어갖고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가가 땅에 대해서 뭘 걷는 거예요? 이거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지적은 뭐예요? 원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뭐예요? 법의 취지는 있지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숨은 뜻은 국가가 그 땅을 관리하면서 뭘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지적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공부가 세금을 거두려면 토지 대장 있죠? 그런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뭘 만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토지 대장 이런 식으로 뭘 만드는 법이다.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공시법이라고 해서 국가가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뭐예요? 자, 공연하게 사람들한테 뭐예요? 널리 보여주는 법인데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법은 등기부 만들어서 보여주는 법이고 지정을 못 만들어서 자, 대장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자, 바다를 매립해서 자, 토지가 하나 생겼다. 토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국가가 뭘 거두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뭘 만들어야 돼 이거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장. 그럼 대장을 만들려면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자 우리가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니까 이분은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 자, 이 어떤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원시 취득이 있고 남한테 승계받아서 하는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런 거 꼭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갑이 이제 소유권자니까 이 대장의 오른쪽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시켜요. 자, 그다음에 이 땅이 어디냐 하게 되면 행정구에 예컨대 충청남도 소천군 장옥산리 충청남도 소재 땅 번호가 100이다. 땅에 우리가 뭐예요? 땅 번호 지번이라 하죠. 이 지번이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거꾸로 읽으면 번지수였어요. 번지수. 행정구의 번지수인데 요즘은 이제 자 도로명 주소가 생겨갖고 그래도 아직도 땅은 뭐가 중요해요? 땅 번호 지번이 중요해. 이게 땅 번호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려면 사람 하나하나에 그거였죠. 그 옛날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뭐예요? 무슨 저 청와대에 누구 목 따러 막 왔다고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지금 북한산 그쪽에 뭐 개방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후에 우리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졌듯이 이 땅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이거 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예컨대 집 지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게 되면 다 우리가 논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지목이에요. 그게 지목. 답이 단죠. 그 다음에 측량했어요. 측량하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 거리 측량하고 여기 거리 측량하고 예컨대 11m 하게 되면 곱하면 121제곱미터죠. 이게 면적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옛날 어렸을 때 자, 예컨대 어렸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죠. 그래서 안 해오면 뭐예요? 조 맞을까봐 열심히 외웠습니다. 왜? 막 선생님이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원리를 일단 이해해보면 일단 뭐예요? 삼각형은 사각형의 반이니까.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삼각형은 뭐예요? 그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반이니까 뭐예요?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배운 사람 없어요. 그냥 조 맞으려면 맞기 싫어서 손바닥 막 때리고 그래갖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면 안 까먹는데 이해를 못하면 옛날에는 뭐 그냥 무조건 때려서 외우는데 그래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다가 이 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어려우면 일단 어려우면 뭐부터 먼저 하면 암기부터 먼저 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해를부터 하시고 잘 설명 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국가가 뭘 정해서 이런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모 측량을 해서 면적이 뭐예요? 500제곱미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 놓고 이 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매둘 달에 아까 9월이라 그랬죠? 이게 9월입니다. 영어 지 9월. 구자니까 구자 같이 생겼으니까 9월이다. 이거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럼 자,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그냥 천년만년 자, 살 수는 없고 사망하시게 되죠. 그럼 그 아들내미가 아직은 이 대장만 가지고 세금 내고 살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되겠으니까 소유권자예요. 근데 아들내미 을 있죠? 이 아들내미가 이제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니까 이 땅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으니까 뭐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땅을 판다. 땅을 판다. 다른 말로 뭐라고? 자, 그 자기 소유권을 남한테 양도하는 거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 내 거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주부님은 50대 초반인데 굉장히 단순하세요. 암기하는 것도 소유권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내 거다. 끝이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신 분은 뭐 딴 생각하느라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순하니까 합격하시더라고. 내 거다, 내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그걸 우리가 소유권을 물권 중에 하나를 물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권. 만물물자예요. 자, 내 거다는 게 내 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은 무엇을 관하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아니게요. 절대적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채권은 빚제차예요. 자,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그게 채권이에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물권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이니까 물권을 변동, 소유권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등기가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뭐 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하면 남한테 뭐 할 수 없어요. 팔질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하는 거 최초의 뭐예요? 최초의 등기부를 만드는 거 우리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얘기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하시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왜 우리가 민법의 상속이라는 게 파트를 보게 되면 민법 997조에 피상속인의 이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예요? 상속은 개시돼서 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승계취득이라 얘기해요. 왜? 아버지 걸 승계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팔아먹으려면 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또 공부하시다 보면 가끔가다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또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꼭 있어요. 사람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지금 방금 설명 듣고 이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피자가 이 피자 오디변에 이게 이 피자야. 이 피자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뜻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뭐라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저분이 돌아가신 분이구나. 피상속인. 그래서 피상속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상속받은 뭐예요? 민법 규정에서 이 을이란 사람이 최초로 1번 무슨 등기 1번에서 여기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너무 말이 길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을 다 쓰지 않고 뭐라고 소보라고 쓸 겁니다. 소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줄여서 해보자니까 줄여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아니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에서 누가 아들내미가 뭐예요? 아들내미가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디에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군데? 갑인데. 등기부는 누가? 을이 소유권자니까 서로 틀리죠? 왜? 국가가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이 공적 장부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2개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들었어. 왜?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법원 관할이니까 사법부예요. 이쪽은 행정부예요.
행정부는 뭐만 안 거두면 돼요? 세금만 거두면 되니까 소유권자가 누군가 상관없어. 이 면적에 비례해서 세금만 거두면 되니까 물건이 바뀌는 것은 이 사법부 등기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 토지 표시에 관해서는 뭐예요? 이 행정관청에서 하라 이렇게 뭐예요?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관리를 따로따로 하게 됐다는 게. 그러면 이 보존등기 뭐예요? 보존등기 이제 신청하죠? 그럼 보존등기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뭐 신청서에 대장을 첨부하니까 자, 이 어디에다가 소유권 보존등기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어디에다가 이 신청서에다가 뭐예요? 이 토지대장 등본을 이제 첨부하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보게 되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먼저 만들어지는 거 이거.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대장만 갖고 살다가 미등기 상태로 살다가 당연히 이제 뭐예요? 자, 그 땅을 팔아먹고 싶으면 그다음에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게.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 보존 등기할 때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절대 우리 죽은 사람은 신청을 못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신청합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신청하는데 어디에는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로 돼 있죠? 그럼 등기관은 모를 거 아니야 이거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가족관계 등록부를 꼭 첨부를 해서 자 등기를 신청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신청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적었으니까 여기는 소유권자가 등기부는 우리죠. 대장은 누구예요 이제 대장은 갑이니까 서로 뭐하니까 틀리니까 항상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자 보존 등기를 마치면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뭐예요. 어디로 지적소관청으로 보내줘서 이걸 우리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내줘서 누구 소유권자가 이제 누가 을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 아들내미가 왜 보존 등기했어요? 자 이렇게 남한테 뭐 하려고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등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병이단죠. 자 그러면 여기 병이죠? 여기는 누구예요? 여기는 을이죠? 서로 틀리죠? 또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얘기하고 지적에서는 소유권만 바뀌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으면 뭘 받으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 완료가 됐다는 뭐예요? 완료됐다는 뭘 받으면 통지서 있죠? 이렇게 뭐예요? 등기 완료 자 통지서 있죠?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이렇게 받으면 받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되시기 위해서 이 두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완료 통지서를 보내줬는데 실수로 완료 통지서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병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자 을이단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하시는데 여가 손님이 찾아와서 자 가끔가다 그런 거 물어보신 분 있어요. 이 등기부 등본하고 대장 등본을 떼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이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병인데 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을이냐 서로 내용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틀리단죠. 서로 내용이 틀리니까 당연히 누가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구는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니까 누가 맞다고 이 병이 맞다고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병이 맞다고. 왜 이걸 누가 정했다고? 국가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국가가 정했다는 게 국가가.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해됐으면 항상 뭐예요? 이거는 줄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는 소유권은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등기부가 맞구나. 이렇게 등기부가 뭐하구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앞자 따자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자니까. 소등심이라 해야자니까. 소등심. 비싸요. 소고기 등심 비쌉니다. 에이플벌에도 뭐예요? 백군한당 무슨 뭐 8,000원, 9,000원 막 비쌀 때는 막 그렇게 하는데 사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기나 하자니까. 소등심. 근데 가끔가다 뭐 일주일 지나서 다음 시간에 오셔갖고 뭐라 얘기하냐면 그때 그 암기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꽃등심이 그러니까 그 저 가족끼리 이제 회식하러 가갖고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갖고 그 갈비집 갔는데 갑자기 메뉴판에 뭐가 보여요 이거 꽃등심이 꽂히니까 소등심은 까먹고 뭐라고 이거 꽃등심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서로 다르면 뭐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 그러니까 이 대장 등본 떼다가 어디 가서 자, 당연히 뭐예요? 그 구청이나 시청 가서 관할 소관청 가서 누구로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병으로 바꿔달라 이제 이렇게 하라죠. 그럼 반대로 자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만약에 누가 소유권자 병이 이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 이게 집을 졌어. 인허가 받아서. 물론 뭐예요? 물론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인허가 받아서 집을 졌다. 그럼 이제 지목이 대가 바뀌었죠.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냐면 지목 변경이라 얘기해요. 지목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변경 생겼다는 점. 그러면 60일의 기간을 주어지고 이 답을 뭐로 고쳤어요? 이거 때로 쳤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아직 표제부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표제부라 하는데 표제부는 1번에서 충청도 왜 보존등기 할 때 그대로 써야 되니까 100 답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똑같이 쓰죠? 자 근데 여기는 뭐로 여기는 이제 대인데 여기는 뭐가 됐어요? 이거 답이 됐죠? 서로 틀리죠? 서로 내용이 틀리면 반대로 어디에서는 이제 소관청에서는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니네도 뭐예요? 대로 고치라고 우리가 이걸 촉탁한다고 표현해요. 촉탁. 촉탁. 이 촉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부탁할 탁이에요. 부탁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탁이라고 등기를 부탁했다고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예요? 이 법 공부한 사람들이 쟁쟁이 뭐예요? 고지식하고 그러면 자기네만의 니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예요? 국민들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어려운 한자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촉탁은 등기를 부탁한다. 우리가 일반 개인들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어디는 국가기관끼리는 등기를 부탁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촉탁한다. 촉탁은 등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니네도 2번 다른 거 똑같죠? 충청도 100 면적 500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을 뭐로 고치라고 대라고 이거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나중에 차차 공부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로 고치죠. 그래서 항상 뭐하고 뭐는 이 등기부하고 대장의 뭐예요? 소유권하고 표시사항은 항상 뭐하도록 이렇게 두 내용이 뭐예요? 두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틀리면 뭐는 이 등기부는 뭐예요? 소유권이 중심이고 대장은 뭐예요? 자 토지 표시는 이렇게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다. 이렇게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두 번째 따자니까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 지장이라고 얘기하자. 땅지자, 땅지, 지장, 대장 이게 맞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기는 대고 여기는 답이면 이게 맞는 것이다니까. 이 면적이나 이 소재라든가 지번 있죠? 이거 지번 이런 것은 다 대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용이 틀리면 왜 손님이 찾아왔는데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고 대장은 뭐라고? 대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니까 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그 고기 파는 데 가면 유리거울 있죠? 윈도우 이렇게 유리거울 있죠? 그러면 등심 사지 말고 등심 보이는 데서 손으로 뭐라고 찍으면서 소등심에 뭘 찍자? 지장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머릿속에 그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자해야 되니까 내용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내용이 뭐 하게 되면 서로 틀리면 소유권은 항상 등기부가 맞고 대장은 뭐가 맞다? 대장은 뭐예요? 표시사항은 대장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이 공시법령이란 타이틀 가지고 공부하는지 그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은 그거예요. 자, 국가가 등기부와 대장을 두 개를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특히 공인중개사는 그 내용은 뭐예요?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뭐 하게 되면 틀리면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등기부가 맞고 토지 표시,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 틀리면 뭐예요? 대장이 맞다 생각하시고 항상 머릿속에 소등심의 목지자, 지장직자 그렇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